권위주의의 끝판왕, 전혀 기본을 갖추지 않고 있다. 스스로 좀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이로 누르듯이 선수로 누르겠다. 나경원 의원도 초선일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본인의 초선일 때 올챙이 쪽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초선들의 입을 막겠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폭로했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재판 청탁을 하더라. 공소 취소해달라고 읍소를 하더라. 법사위 간사로 맞습니까? 자당에 그럼 초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다른 정치인들 재판 빨리 하라 그러면서 본인 6년 끌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선 지금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서 상당히 조급하다. 오늘 먼저 나경원이 국회에서 했던 망언이죠.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을 할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경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있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초선. 자, 오늘 두 분 패널 함께합니다. 장미 변호사님, 신은규 정당 바로세교 대표님. 신은규 대표님 저 말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권위주의의 끝판왕 아닌가. 우리가 보통 권위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가 단어로 쓰고요. 권위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5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본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좀 한계를 보여준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럼 초선 의원은 국민을 대변할 수 없는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본인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나이로 누르듯이 선수로 누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저런 권위주의에 쩌든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법정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뭐 연차는 더 적더라도 법대 안에서 같이 변호사 대 변호사로 섰을 때는 똑같은 변호사인 거거든요. 근데 국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선 의원이든 또 초선 의원이든지 간에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변하는데 그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자리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 아닙니까? 자기도 맨날 그런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초선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더 얘기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소장파들이 보통 초재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을 틀어 막는 것은 역시 윤석열의 DNA가 나경원 안에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의원님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수가 쌓인다는 거는 정치를 오래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정치 불신을 본인은 많이 만들어 온 겁니다. 동시에 나경원 의원도 초선일 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초선일 때 올챙이 쪽은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다른 초선들의 입을 막겠다. 저 이런 식의 태도는 정말 참 정치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 권위주의 이런 표현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인성을 생각하게 돼요. 아니, 초선이면 국회에서 1분 이야기하고 5선이면 5분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까? 국민이 한 표를 던져서 뽑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니. 말이 됩니까? 말도 되지 않고요. 미국 의회 같은 데서 선수를 절대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국민으로부터 선출받아가지고 그 대변인으로 대리인으로 하는데 너 어디 감히 알지 못하면 가만히 앉아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반민주적인 DNA가 그냥,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사고체계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건데,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민주주의적인 정치인이 행보를 한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항변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재판받고 있는 건 맞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재판받으면서 뭐 어느 자리도 가고 어느 자리도 갔지 않았느냐. 아니요. 본인은 그냥 재판만 받지 않았어요. 한동훈 대표가 폭로했잖아요. 자기를 찾아와서 재판 청탁을 하더라. 공소 취소해달라고 읍소를 하더라. 법사위 간사로 맞습니까? 지금 해당 재판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가는 의도가 뭔지 당연히 국민들이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입틀막 정권의 그 연장선답다 그냥 너 입 다물고 있어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
변함없이님, 나경원 입법할 듯 1. 초선은 가만히 있는다. 2. 초선은 말하면 안 된다. 3.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한다. 초선이 가만입니까? 참. 아니 근데 저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오선 의원이 초선한테 저렇게 함부로 구는 것도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 안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대할 때는 훨씬 더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본인도 이제 부지불식간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 못하고 내면에 있던 그 진정한 마음, 나경원의 진심이 어제 드러난 것인데 정말 이제 정치권을 더 이상 그만 망쳐놓고 이제는 정계 은퇴할 때가 전 임박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금 전에요. 초선은 가만히 있어 할 때 여러분 혹시 뭐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 했던 부분만 다시 한번 좀 틀어봐 주십시오. 처음에 나갔던 거 다시 들어볼 수 있나요? 예. 초선이랑 가만히 앉아 있어. 초선이랑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뭐를 느꼈냐면요. 같은 말을 두 번씩 해요. 아, 초선은 가만히 있어. 초선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지금 흥분한 상태에서만 전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제 이제 법사위 처음 출석했지 않습니까? 간사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그 인사말 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을 또 두 번씩 해요. 오, 그러네요. 아니,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두 번씩 하는 그 습관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중언 부언이라고 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혹시 그 인사말도 준비됐나요?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국회가 지금 굉장히 이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법사위원회이니까 법사위원회에서 우리가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 정신에 따라서 잘 운영되었으면 우리가 정말 국회 운영에 있어서 또 이 비정상적인 걸 좀 정상화하고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화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만의 국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법사위가 그 역할을 이 여야의 합의 정신이 좀 존중되는 국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정상화되고 상식화되는 것의 첫 발자국이다 생각을 하면서 이 합의를 위한 것은 역시 간사 간의 합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들려드렸는데 저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또 반복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또 그 말을 반복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인지체계 문제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보통은 약간 변주해서 많이 하는데 정말 똑같은 말을 동호 반복으로 많이 하고 아까 그 영상에서 또 확인한 거는 계속 한 말 또 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래서 아, 나경원 의원이 참 처음에는 출발은 좋았는데 뭐 법원 출신의 판사 출신의 뭐 미모의 정치인이다라는 타이틀이고 또 본인의 이제 장애 자녀 때문에 정치 입문을 하게 됐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도 좀 공감대가 됐는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로부터 멀리 와버렸냐면 국민으로부터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씨한테 굉장히 가까워졌다. 그냥 여전사, 원래는 뭐 보수 여전사 타이틀인데 이제는 극우라는 타이틀을 국민들이 붙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 반성,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그 이미지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실은 없는데 과대 포장이 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릇에 분수에 넘치는 지금 자리까지 온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법사위에 싸우러 온 거 아닙니까? 이제 간사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추미애 위원장 하에서 이제 민주당을 한번 대적해 보겠다 이런 의도로 왔을 텐데 그 싸움도 뭘 알아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다 보니까 이제 중언부언하면서 이제 저렇게 본인의 빈 껍데기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 보고 전 딱 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오선 의원이면요 정치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최소 16년 이상 한 거 아닙니까? 오선이니까요. 아니 정치를 15년 이상 했으면
최소한 좀 이렇게 배울 점을 하나라도 좀 국민 앞에 저 사람은 뭐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런 점은 정말 좀 배울만하다. 리더십 그 사회 지도층의 리더의 역할로서 본인이 어떤 유의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경원이라는 저런 정치인 뭐 나경원뿐만 아니라 많지만은 뭐 오늘 주제로 얘기하는 나경원 의원은 그 5선의 유익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의 5선이라는 거는 자기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한 거거든요. 정치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용일님, 초선은 밥 한 끼 먹고 5선은 밥 5끼 먹냐? 그러면 5선은 피부미용 1억 쓰고 초선은 피부미용 1,000만 원 쓰냐? 그런데요, 지금 초선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박은정 의원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국민의힘 법사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초선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의문에 일패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있던 국민의힘 초선들 누군지 정어리 서포터즈님이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나경원 의원께서 또 한 번의 흑역사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망언을 하셨는데요.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 발언은 정말 국민의힘 계신 곽규태 초선님, 박준태 초선님, 신동욱 초선님, 주진우 초선님께서 오히려 더 앞장서서 규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저쪽 초선이네요. 완전 다 초선이네요.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네. 가만히 쓰고. 그러니까 법사위에 있었던 초선들이잖아요. 예. 주진우, 곽규택, 뭐 박준택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신동욱도 대해서 초선으로? 신동욱 초선 초선. 법사위 왔나요? 조선 이번에 왔습니다. 법사위 왔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이 직격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 초선님들도 하셔야 되지만 나경원 의원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당에 그럼 초선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 다물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면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법사위 본인이 이제 오셨으니까 본인만 그러면 상임위 활동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나경원 의원한테 이거는 정말 진짜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게 대학원생이요. 유치원생하고 싸우면은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거든요. 유치원생하고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식 자체를 우리는 비판하고 있지만 그걸 전제하더라도 5선인데 5선이 초선하고 싸우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면 당연히 5선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어리석고 그리고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저는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본인이 얻고 있어서 나오는 부작용들 아닌. 근데 앞으로 저 자리에 계속 있으면요 실수 연발 본인의 그 껍데기 같은 내면을 더 많이 노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빨리 그냥 법사위에서 나가시는 게 본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전 그렇게 봅니다. 나경원이 왜 저러는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막 의욕이 앞선 거죠. 좋게 말하면 그런 자기 자신의 내공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선이나 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5선이야. 그것은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해서 5선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보여준 행동으로 저런 게 5선이구나. 그게 5선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5선이야 초선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하면 그 순간 그거는 못난인 거죠. 그런데 왜 나경원이 저렇게 합니까? 왜 나경원이 법사위에 왔습니까?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6선이잖아요. 근데 법사위에 이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만두고 추미애로 딱 법사위원장을 맡겨놓으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에서 또 한 번 세지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가 막아야 되나? 나경원이 5선이니까 갔다가 투입해서 한번 막아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추미애를 견제할 생각으로 5선이면은 보다 치밀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 꼼짝 못하게 간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무게감을 이용해서 법사위에서 역시 5선 중진이 세네 이런 느낌을 보여주게끔 해야 그게 5선의 관록인 거지. 나 5선이야. 초선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5선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정치인의 무게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정치적 저력과 경험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행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게 경계해야 되는 게 희화화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날도 본인이
이건 조롱의 대상을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직격이 난 거야. 야, 나 빠루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빠루 들고 보수의 여전사를 자처하면서 그래서 재판도 받고 기소도 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6년 동안 그렇게 다른 정치인들 재판 빨리 하라 그러면서 본인 6년 끌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시점마다 하나의 사안마다 분별하고 채점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경원이란 정치인은 항상 낙오점을 받았다. 뭐 하나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는 행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선들이 연판장 돌렸죠. 거기 장동혁 당시 초선도 적었던 거 아닙니까? 나경원은 나오지 말아라. 왜? 윤석열이 싫어하니까, 김건희가 싫어하니까. 그 말 말고 뭘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 정치인이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오겠다는데 왜 남이 나가라 마라 합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총체적 난국인데 그걸 본인의 정치적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계기조차 날려버린 거죠. 의아하게도 계엄의 당일날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본인도 정치적 피해자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버려버렸으니까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하면 우리가 구자가 많이 생각나잖아요. 구수, 그리고 구속이 됐고, 뭐 여러 가지 구자라는 거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나경원 의원은 오자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선이고 또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저거는 오산이거든요. 오산. 거기다가 지난 대선 때 나경원 의원 나와서 5등 했어요. 5등. 그래서 오자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느낌인데 저는 나경원 의원 왜 저런인지를 제가 좀 배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온갖 선거에는 다 출마했거든요. 그게 예. 벌써 2021년도부터니까 뭐 당대표 경선, 뭐 내지는 대선 후보 경선, 또 당대표 뽑을 때 또 나오고 계속 선거에는 상습 출마를 하는데 나올 때마다 떨어집니다. 맞아요. 뭐 결선에서 떨어지든 예선 탈락하든 늘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최근에도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대선에서 5등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5등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선 4명 안에도 못 들어갔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4등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원래 나경원 의원이 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김문수를 밀었는데 결국 당대표는 장동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서 상당히 조급하다. 그러니까 내용도 없고 조급하니까 본인의 본성이 다 튀어나오면서 이런 좀 무리수까지 희화의 지경까지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급하기도 하고 지금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사람이 계속 어떤 일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해보려다가 떨어지고 밀리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은 좀 이게 좀 헷가닥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날도 덥고 또 많이 예. 하니까. 더군다나 뭐 한때는 당 대표 1차 예산하기 전에 막 여론조사하면 1등도 나오고 그러니까 되겠네 그랬는데 뭐 그때 뭐 무슨 위원장 했어? 저출산 고령화의 부위원장. 그랬는데 뭐 어디 뭐 감히 그랬다가 깨갱했잖아요. 맞아, 헝가리식 얘기. 그러면서 뭐 이렇게 딱 날아가고. 그때도 부위원장 가만히 있어 그랬죠. 예. 윤석열이. 그러네, 자기가 당한 거네. 가만히 당한 있어. 거죠.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 취임식에 초청도 못 받았어요. 이런 식까지 되니까 사람이 그냥 이상해지는 거예요. 욕망은 크고요. 욕심은 예. 크고.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된 거 아닌가. 보스형님 TV님이 아까 그 오자 얘기하시니까 오두방정 이거 보내주셨는데. 오. 짱님, 윤석열이 교도관들한테 검사해봤어? 나 검사해봤어랑 나경원 초선이 뭘 알아 가만히 있어랑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나경원이 어찌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동그라미님, 나경원은 5선이라서 계엄으로 옹호한 겁니까? 5선이라서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겁니까? 5선이라서 국민이 선출한 초선한테 반말짓거리 합니까? 5선이면 그 정도의 품이나 노련함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 후보 때 드럼통 속에나 들어가고 5선이라서 퍼포먼스밖에 보여줄 게 없는 겁니까? 월급이 아깝다. 그러니까요, 드럼통에 들어간 그런 기괴한 방법. 그랬었죠. 그 대선 때 그랬던 예. 거예요. 5등 했죠 그때. 이런 방법을 누가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좀 정상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그때도 본인은 그게 아이디어라고 참신하다고 국민들이 박수 쳐줄 거라 최소한 본인 지지층은 응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그거는 그냥 정치적 해프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보기 싫은 장면으로 그냥 마침표가 찍히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부터 제대로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이미 판단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무 무리수를 많이 두고 있는 거죠. 드럼통도 그렇고 지금 반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그러면 누구의 정치적 체급을 올려줬습니까? 어제도 국민의힘 한 분이 그러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신스틸러
여주인공은 박은정 이 검사였다는 거예요. 전 검사였죠. 또 두 사람 사이에 구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탁을 하는 그 습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한동훈 찾아가서는 자기 이 기소된 거 공소 취소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도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들 왜 기소하지 않느냐라고 검찰을 닥달했다는 게 폭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해당 검사가 박은정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구원이 있으니까 반말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야, 너 검사 해봤어? 이것과 기시감이 있는 거야. 이런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인사들은 민주주의가 없구나. 반민주 이런 꼰대의 DNA가 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또 자기가 당했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무슨 소리야. 이거 정부 정책도 아닌데 입 다물어라고 하는 그 모멸감을 들었는데 그거를 들었으면 그걸 직격해야 되는 대상은 윤석열 씨예요. 근데 그 화풀이를 아랫사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밑에 후배들한테 한다. 보기 좋은 모습. 근데 원래 나경원 의원이 그 비서진들, 그러니까 보좌진들한테도 상당히 좀 함부로 한다는 그런 좀 악평이 있는 분인데 저런 모습 보면 얼마나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소문들이 사실에 부합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설득력을 더 갖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그 2004년도에 처음 배지를 달았거든요. 17대 때. 그럼 벌써 21년 전 아닙니까? 저는 나경원의 리즈 시절, 절정기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흘러간 물이 다시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본인의 흘러감을 알고 정치를 중단해야 되는데 또 나름의 뭐 기반은 있으니까 계속 이제 배지 위에 기득권으로 군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정치인이 수신제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정치한다고 덤빕니까? 지금 수신이 안 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감정조차 다스리지 못하는 그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나경원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도 좋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경원은 좀 이상해진 걸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드럼통 그랬죠. 그리고 지난번에 무슨 그 국회에서 웰빙 농성할 때도 그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드럼통에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국회에서 농성을 하는데 그 비싼 김밥 일반 서민들은 참 사 먹기 힘든 저거를 딱 놓고 책 보고 이렇게 바람 쐬면서 선풍기 틀어놓고 앉아있는 모습 이걸 봤을 때 저건 정상이 아닌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게 있으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근사하게 나 챙길 것 다 챙기면서 그리고 한번 또 그것도 제가 지적했었죠. 어디 수행가 현장 갔는데 흰 운동화. 깨끗한 하얀 운동화를 신고 가서 또 하는 것도 보고 그래서 좀 이상해졌네. 내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이상해진 걸로. 근데 이상해졌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계속 가면은 더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피해 주는 겁니다. 김박박 디라라님. 장애인 딸 앞세워서 자기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역겨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최순실하고 똑같습니다. 모 여대 입시 전형 아예 새로 만들어버려서 딸 입학시켰잖아요. 나경원은요. 일단 다른 거는 몰라도 법사위에 와서 큰 소리를 치려면 자기한테 걸려있는 문제 그것부터 해결하고 가야죠. 빠루 얘기를 하던데 그 빠루를 뭐 적반하장이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민주당이 가져온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때 국회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했던 내용은 왜냐하면 기물 같은 거를 뭐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이 국회에서 관리하던 비품 물품이었다라고는 했지만 이 사진이 남아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당시에 빠루를 들고 뭔가 이 국회의원 원내대표였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선봉에 섰다는 사실이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판받는 거 제가 그때 이제 민주당 쪽 분들 그 수사를 받을 때 입회를 해서 그 경찰이 확보했던 영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상세해요. 왜냐면 그거를 그냥 CCTV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다 거의 생중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경로에 여러 각도의 뭐 영상들 그런 부분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막 읍소했다는 것도 본인이 판사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마루를 들고 그때
그때 사람들이 나다르크라고 그랬어요. 본인 그때 아니다 나 빠루 안 들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 뭐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 그게 그렇구나라고 어떤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빠루를 민주당이 갖고 온 걸 이제 본인이 들어 보였을 뿐이다 뭐 이런 해명인데 그 해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국민들이 비판하는 건 뭐냐? 당시에 당대표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 그 투톱 라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둘이 뭘 했냐? 국회 안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회의 방해죄가 상당히 엄벌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어 있는데 매일 국회 와서 들어놓고 회의 방해를 매일 했거든요. 6탄전을 또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걸 그냥 빠루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 빠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빠루는 내가 갖고 온 게 아니고 난 들어서 사진만 찍혔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설득력이 없는 게 본인들이 회의를 방해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나경원 의원이 본인의 억울함이라고 표현을 해도 억울할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냥 나빠로 이렇게 부르면 국민들은 그 회의 방해하던 그 세력의 선봉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제 6년 차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해 충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법사위 간사를 이해 맡게 되면. 충돌도 문제 삼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사실 나경원 의원이 와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 자기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저런 부족함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법사위에 와가지고는 더 창피만 더 당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경원은 그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번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걸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눈 내리는 아스팔트에서 윤석열 빨리 끄집어내라라고 외칠 때 왜 그 용산 관저 앞에 가가지고 막아섰는지,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거짓말하지요. 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막아서 못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걸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제 요구에 모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해제 요구에 반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복귀해서 해제 요구를 그래서 저희가 당사에 있었지만 똑같은 의미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는 좀 들으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들으세요. 왜 그걸 이야기 들어보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으세요. 아니 지금 국민 때문에 못 들어온 걸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진욱 의원님. 저희가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는 우리가 차분해져야 됩니다. 저런 말을 하는데 초선 아니라 영선이라도 어떻게 듣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까?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죠. 저는 저런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보고 있었어요. 계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포위했다뇨. 군이 포위했죠. 본인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당사로 갔다고요? 아니요. 계엄 해제 표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겁니다.
오선이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른 표결에 참석했던 18명 의원들은 뭡니까? 본인과 뭐가 다르기에, 뭐가 그렇게 다르기에, 본인 주장에 따르면 시민들이 맞고 민주당이 맞고 모멸적인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 야당 지지자들이 쏟아내서 못 들어갔는데 다른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들은 심지어 거기 2명 더 들어가 있어요. 2명은 표결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외부에 그 상황을 전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당직자들은요. 아니 본인 항변을 정치인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런 태도는 진짜 국민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국민을 얕잡아 보니까 어떤 결론이 되냐. 국민들이 나경원이란 정치인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국회에 나가 있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요. 저 국회 그 헌정회관 쪽에 있는 그쪽 입구에 제가 서 있었고 그렇죠. 경찰하고 네. 대치를 해서 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막혔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 박준태, 배현진 이런 자들 한 4명, 5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제가 그 바로 제 앞에서 봤어요. 제가 그냥 욕했습니다. 그냥. 아니 나가니까. 표결하냐고 왜 나가냐고 제가 욕을 했다니까요. 들어가잖아요. 제가 박수 칠라 그랬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무슨 뭐 어느 민주당 의원, 뭐 개혁신당 의원, 조국혁신당 의원 구별을 언제 합니까? 그냥 국회의원 바로 안으로 넣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계엄 해제하라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당을 구별을 왜 합니까? 나가면 그냥 욕 막는 거고 들어가면은 박수 쳐주면서 그냥 들어올펴줬어요.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죠. 다 담 넘어서 허리 삐면서 들어간 겁니다. 본인 그렇게 해야죠. 안 했잖아요. 그 김밥 먹듯이 했잖아요. 비싼 김밥 먹듯이. 선풍기 쐬듯이.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고 그날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서 막았다?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군경이 국회를 장악하려는 걸 시민들이 가서 막고 그럼 제가 민주당원입니까? 저 민주당원도 아닌데 가서 제가 계엄 해제하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같이 싸운 거예요. 시민들과 함께. 근데 그걸 갖다가 민주당 지지자라고 저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치 본인들의 계엄 해제 요구의 불참의 책임까지도 민주당에게 떠넘기겠다? 적당히 해야죠. 저 완전히 사실관계를 갖다가 왜곡하니까 욕을 들어 먹어도 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민주시민이시죠. 예, 민주시민이면 누구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나경원이 저렇게 뻔뻔하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놀라워요. 아니 그거 거짓말인 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까? 할 수 있을까? 그건 국민을 아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모를 때 거짓말을 하면 그런가? 할 수 있는데 국민이 다 받고 다 하는데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윤석열이도 바이든 날리면 때도 다 들었는데 우기잖아요. 그리고 윤상현도 뭐 국민들이 1, 2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고 완전히 국민들을 진짜 무슨 동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김재섭 의원한테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다 잊어버리니까 용기 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경원이든 뭐 김재섭이든 윤석열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계관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님이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국민들이 웃습니다.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세요. 국민들한테 미안한지도 모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